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 날에는 5%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4월 말부터 상승했었던 부분을 다 되돌렸는데 하락이 나온 이유 또는 상승이 나온 이유 모두 동일하다. 왜 그러냐? 자,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제가 미래가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미래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상승과 하락을 할까요? 자,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건 성장을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성장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25년도 초반 원전에 대한 시세, 물론 원전에 대한 시세가 24년도에도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 뒤에 상승했었던 부분이 너무 커서 여기서 나온 상승 부분이 적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15,000원부터 여기 대략 한 25,000원, 거의 한 70% 정도의 시세가 나온 게 24년 5월과 6월이에요. 근데 그 이상 돌파하진 못했죠. 그럼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있겠죠.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팀코리아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권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수주가 발표되었었던 24년 7월 18일인데 이때 17%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그대로 빠지고 나서 6개월 정도 횡보했고 여기서 계엄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빠졌다 다시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는 뭐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냐? 미국에서의 수요가 터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10,000원대에 있었던 주가나 거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 올라온 가격대인 140,000원대 올라와 있었던 주가나 AI 관련된 모멘텀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실적에 대한 증가세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가 되죠? 원전 관련된 섹터에서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즉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 시세의 끝은 어딜까요?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지 못했을 때, 즉 성장에 대한 둔화가 나왔을 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때요? 성장이 시작도 안 했다. 왜 그럴까요? 원전에 대한 수주부터 시작해서 원전을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고 아직 안 빠지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려면 멀었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직 상승의 이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건 100%. 왜? 미국에서 원전 투자하니까. 그럼 이 내용을 선행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고가, 이후의 시세, 지금도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선행적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시세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도 지지선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밑에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7%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7% 빠졌다는 건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빠졌다는 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코스피 내에서의 비중은 4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건 코스피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코스피가 빠진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몰려서 나오면서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들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적당한 하락이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몰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코스피가 끌어내려지면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지만 이런 구간들을 버텨낼 수가 있어요.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응은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 대장주들은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시장이 꺾일 때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꺾이려면, 즉 코스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코스피가 꺾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스닥이 빠져야 돼요. 근데 나스닥이 빠지는 것도 단순하게 하루 이틀 빠져가지고 뭐 2% 3% 빠졌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스닥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물론 휴전 중이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AI 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런 시세가 안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스닥도 선반영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AI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 가격에 적용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주춤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하락과 함께 하락이 나온 거다. 여기서 지지선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서는 지지선을 보고 체크하고 판단해서 또는 매도 나오는 것을 보고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섹터 내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내가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해놓은 게 내 비중상 70% 80%씩 된다 이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줄여야겠지만 그렇게 몰빵에 준하는 또는 몰빵을 하지 말라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한다는 건 원전에 대한 시세 자체를 좋게 본다는 거고 원전에 대한 시세 자체를 좋게 본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한전기술, 우리기술, BHI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지금 다 최근에는 하락 구간들이 좀 발생했죠. 5월달 들어서. 근데 다들 어떤 상황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현대건설, 한전기술, 우리기술, BHI 모두 다 강세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 있었죠. 이 밑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지만 현대건설, 한전기술, 우리기술, BHI 이런 종목에서는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4848이라고 하죠. 사고 팔고 하는 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서 수익 구간을 꾸준히 발생시키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이 꺾일 때까지 보유하고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거,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자체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주가, 즉 성장하는 기업들의 시세를 온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바닥에 사서 최고가에 파는 이런 건 못해요. 이건 절대 못합니다.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간 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차트를 보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저가와 고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몸통만 먹고 가더라도 수익 구간이 충분하다. 길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길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관련주들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22평도 이탈하고 62평 목전에 두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왜? 시장 추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AI 투자 안 하나요?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란과의 전쟁 끝나죠.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종목에 대한 성장성만 보자는 겁니다. 성장성에 대한 수치화 시켜놓은 게 가격이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부터 13만원대까지 상승 구간이 나온 겁니다. 쉬어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관을 잡자. 돈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 매매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전의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인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으세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주반도체.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 내용이 한국 시장에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온다는 건 반도체 관련주들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 종목에서도 시세가 나온다는 건데 소부장 종목 또한 어떤 주식이든 간에 최저가는 못 잡습니다. 확인하고 매수관을 잡아야 돼요. 결과를 보면 어때요?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 이후에 첫 번째 시장의 강세 구간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를 하면서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쭉 보시면 20%대 수익 구간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최저가 못 잡는다 그랬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을 다시 잡았어요. 4월 말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과정 안에서도 제주반도체 지금 70%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크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 제주반도체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 AI 쪽이기 때문에 원전하고 반도체하고 모멘텀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원전에서의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만 상승장에서 대장주는 절대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른 반도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의 계속된 수익 구간 5월 15일 날에도 14% 그리고 5월 7일 30%, 4월 28일 31%,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휘청거릴 때마다 매도 구간을 계속해서 잡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어떻게 해요? 반도체 쪽 투자하던 자금이니까 삼성전자의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또 잡는 거예요. 주가는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격 확인했을 때 매매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고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점.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40%대 수익 구간이 또 터지죠. 계속해서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점.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의 계속된 수익 구간. 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줄였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80%씩. 줄인 게 80%예요. 아직 충분한 물량 보유하고 있고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을 거고, 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24년 7월 그리고 8월 달 수익 구간을 봤을 때 어때요? 188%씩, 151%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매수 구간을 잡았기 때문에 80% 수익 구간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유하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계속 신고가 구간에 있다. 물론 등락 구간 당연히 있죠. 실적 없이 올라가는데, 실적이 있고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등락 구간이 있는데 실적 없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주식들이 첫 번째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실적 없이 올라갑니다. 즉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1파 상승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전기술로 45%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지선을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차익이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 한전기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 구간에서 즉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고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46,450원 4월 24일 날 매수한 결과 지금 7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쭉 내려서 보더라도 5월 15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 조정에 대한 이유,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미중 회담이 있었지만 별거 없었다. 그리고 기대감이 꺼진 이유가 있다. 근데 진짜 조정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단기 상승폭이 과해서 발생한 이격을 좁히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60일 이평을 이탈한다? 놔두세요. 반등 확인한다? 매수하세요.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자, 그럼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도 어때요? 5월 15일 금요일 날 보더라도, 자, 삼성전자 1% 하락, 고가 구간, 타점 공유할 때까지 팔지 말아라. 관련주는 차익 실현 완료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어때요? 두산 로보틱스 15% 수익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리고 밑에 보면 1시간 반 뒤인데 바로 시장가 매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까요? 삼성전자가 너무 고점에 있고 조정을 받는 게 뻔히 보이는데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을 굳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대장주는 보유하고 있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인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들은 보유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화면인데 자동일지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구간을 만들어내고 수익 구간을 이렇게 막 40%씩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나오죠? 근데 모두 매매한 구간이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섭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랬을 때 45% 수익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요 구간. 작년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쭉 보면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151%의 수익 구간, 그리고 117%의 수익 구간, 수익 구간이 100% 단위로 터집니다. 어디서? 여기서. 그 전에 뭐? 신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고 오죠. 그랬을 때도 금요일 날 80%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것들. 두산 로보틱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올라가는 이유 AI예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는 이유 AI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유 AI예요. 근데 분야는 다르죠. 로봇, 여긴 피지컬 AI,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AI 에너지,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 AI 반도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동일한 종목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환매를 타기 때문에 그 순환매 구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가 금요일 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결과 이렇게 시장이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 1월 달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4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로봇도 한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 하라 그랬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봤을 때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10% 수익, 10% 수익, 18% 수익, 그리고 100% 수익 구간.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씩까지 터진다. 어떤 종목이든 AI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 치고받고 하는 건 대장주가 아닌 거. 보유해야 되는 건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대장주입니다. 팔아야 될 필요가 없고 지지선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주들의 시세,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수익 구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쉬었다 가지만 그건 단기간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추세적인 문제는 없다. 그리고 지지선 관련돼서 싹 다 무시하시고요. 무조건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권을 잡아야 되고, 가격을 확인하는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